안녕하십니까. 글 읽어주는 남자 정산 이달원입니다. 오늘은 당대 석학이라고 하는 한일의 두 인물의 오류와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령은 한국에서 시라카와는 일본에서 천재와 석학으로 불리며 당대 최고의 지식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어령의 동북아시아 황하 문명에 대한 오류는 그의 저서 가위바위보 문명론에 나오는 동서남북 방향 표시에 관한 글에서 발견된다. 이 책에서 이어령은 서양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방향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한자는 동북이고 영어는 거꾸로 북동 노스웨스트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즈를 북서항공 항공이라 하지 않고 서북항공이라 부른다. 그쪽이 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발견된 자석은 남북을 동시에 가리키지만 무슨 의미에서인지 지남철이나 지남거라고 불렀다. 그러나 근대가 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북쪽이 지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자석의 방향도 북쪽을 가리키는 서양 표식을 따르고 있다. 일본의 외무성에서는 북동아시아과이나 국토교통성에서는 동북 신칸센이라고 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문화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다가오고 있다. 동서양 문명 원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북쪽을 기준점으로 삼는 유목 문명이나 남쪽을 기준점으로 삼는 농경 문명이냐의 차이다. 방향 표시의 기준도 그로부터 비롯되었다. 방향 표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토대인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차이를 거론하지 않고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어디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른 기준점이 달라 방향 표기를 다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준이 지배하다 보니 마치 동아시아의 표기 방식은 틀린 것 같이 취급되어 온 것이다. 시라카와 시지카는 일본의 한문 및 한자 학자이다. 대만에 보관된 각본문과 금성문 자료를 종교 및 주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자의 어원과 관련해 독자적인 시라카와 문자학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는 저서 주술의 사상에서 한자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소통수단으로서만의 상형 문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 간의 소통을 담아낸 문자라고 확대 해석했다. 이에 근거해 공자에 대해서도 무당의 사세하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일본 최후의 석학이라 불릴 정도로 그는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았고 그에 따라 시라카와 시지카 기념 동양문자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는 2004년 일본 문화훈장을 수상하였고 저서로는 시라카와 시지카 전집 12권이 있다. 수많은 학자가 가의 집면이라는 부수 아래에 대지시가 들어있는 이유를 마땅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시작가와 갑골학에 의하면 집면 아래에 있는 모습은 희생용으로 쓰인 개다. 갑골문에 의하면 제물로 바쳐진 죽은 개가 꼬리를 내린 모습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집가는 조상제사를 지낸 사당에서 비롯된 글자이며 진나라 시대의 가 전서체 모양에서 집면 아래 글자 모양이 개보다 돼지처럼 보인 탓에 후대에 돼지로 해석됐고 이것이 정설로 되었다고 시라카와는 보고 있다. 또한 시라카와 갑골학에 의하면 흰 백자는 백골이 된 두개골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다. 위대한 지도자나 적의 수국을 백골화해 보존하던 풍습에서 우두머리 백자도 나왔다고 한 것이다. 수장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형상화한 사람 인과 백골화한 두개골에서 우두머리 백자가 유래됐다고 하는 것이다. 그 외 그의 저서인 주술의 사상에 의거한 시라카와 문자 해석 사례를 보면 지엄이 불을 신전을 정화하는 무녀로 해석했고 아름다울 미, 눈썹미에 대해서는 주술을 실행하는 무녀가 눈화장을 한 모습이라 해석했다. 임금 제자에 대해서는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임금이 사용하는 꽃받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실학과와 문자 해석에 대한 오류와 왜곡에 대해서 살펴본다. 황하문명권은 상고시대 이래 자연신에게 제사 지내는 희생의식이 발달되었다. 이때 가축 제물이 소, 돼지, 양이다. 이는 예기, 상서, 장자, 맹자 등의 문헌에도 나와 있다. 문헌뿐만 아니라 글자 자체에도 나타내고 있다. 희생희와 희생생의 소우나 희생양의 양으로만 보아도 제물로 쓰인 가축이 개가 아니면 명백하다. 또한 소와 돼지는 현대사회의 굿의식의 제물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흰 백에 대해 백골이 된 두개골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라는 해석에 이르러서는 어이없는 데다 어처구니조차 없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문헌에 명백히 나와 있는 해석을 아예 무시하고는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자라는 미명하에 억지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흰 백에 대한 문헌적 해설을 보자. 설문해자에 의하면 흰 백은 서방색이니 음이 작용하여 물건의 색이 희다. 이 글자는 들입에 이가 합쳐졌으니 여기서 이는 음수를 나타낸다고 했다. 음양오행상 가을은 만물이 조락하고 퇴색하여 희끄무레한 색으로 변하는 계절이다. 사람이 늙으면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에 백을 음으로 들어가는 글자로 보았다. 또한 이에 강의자전 서체에서도 백글자의 안에 이를 음부호로 썼다. 흰백은 또한 불동주의 날일 겸 해일이라는 일의 글자로 보면 햇살을 가리킨다. 해가 비치면 만물의 본래 모습이 훤히 밝혀지는 데서 바탕색을 뜻하는 희다라는 뜻이 나왔다. 백일중천, 백일장, 백일하의 백 역시 대낮에 훤하고 밝음을 뜻한다. 그 다음에 마지백에 대한 문헌적 해설. 맞백은 사람인의 살일백을 더해 살해여야 하는 사람, 곧 우두머리를 뜻하고 한 집안에서는 맞이를 뜻한다. 흰백이나 으뜸패로도 쓰고 읽는다. 큰아버지를 백부라 하고 제3등의 자기를 맞백으로 나타내며 각 지역의 수령을 방백이라 하고 문헌에서는 주나라 문왕을 서백창이라 칭하고 있다. 서쪽의 으뜸패자를 뜻하는 서백의 문왕의 이름인 창을 붙인 것이다. 이렇듯 최고석학의 오류와 왜곡은 현실 사회 속의 문제 진단과 대처 및 해결 방식에서도 큰 오류와 왜곡을 낳고 있다. 가령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꼽자면 단연참여연대이다. 이 참여연대는 권력과 대자본에 대한 감시감독 비판 기능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그 자신이 권력에 직접 참여하면서부터는 오만과 독선과 편협의 상징으로 변질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원순 서울시장, 장하성 청와대 정치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자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다. 오류와 왜곡의 다른 사례인 이중성과 자기모순의 현상으로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데다 직접 겪은 바나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이 두 사례 역시 한국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푸른나무 청해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단체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란 단체다. 앞의 기구 창립과 초창기 성장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필자로서는 거론하기 껄끄러운 점이 있으나 공적인 차원에서 사례로 든다. 앞단체의 창립자이자 현 이사장이기도 한 김정기 씨는 이 단체 활동으로 막사이상을 수상하고 또한 TV 인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학교폭력을 우리 사회에 제일 먼저 문제제기한 단체이다.
이를 선점함으로써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고 규모가 성장한 단체이다. 역설적이게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이 단체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단체의 확장과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즉, 이 단체의 활동과 학교폭력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대처는 별개라는 점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일선학교 선생들이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당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에 일체 개입할 의지나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적 단속 차원이나 경찰청이 치안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나 나아가 피해 가해자 학부모에는 법리적 차원에서만 대처하려고 하는 학교폭력 문제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 사건만 따로 떼내어 덮는 방식이다. 이는 학교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사례인 사교육 문제는 이 또한 한국 사회의 명암이 얽혀있는 복합적 문제이다. 어느 정권도 해결해오지 못한 데다가 해결할 수도 없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더욱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 2021년에는 21조 원에 달했다. 참교육 학부모회를 비롯해 교육운동 활동을 기반으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단체를 창립한 윤지희 대표는 역설적으로 사교육 문제가 심해질수록 유명세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단체 역시 위 학교폭력 단체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없듯이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전혀 기여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두 단체는 역설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나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 현안이 될 때마다 기득권 단체로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 기득권 하에 아젠다를 선점하고는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조직과 영향력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두 대표는 때만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아 유명세를 가시해왔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모순이자 이중성이다. 앞서 제기한 이어령과 시라카와우리와 왜곡의 또 다른 사회 현상이다.